자, 보면은 여기서 이 부분 말한 거지? 지금 보면 x분의 1을 t로 치환했어.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알겠니? 자, 그러고 나서 지금 t가 0을 하고 있어. 분모가 0을 하고 있는데 수렴한데 그럼 분자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 말은 f0이 뭐다? 그치, f0이 0이다. 상수항이 0이고 지금 이 값이 2로 나와 있으니까 x의 개수가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겠니? 선생님이 한 가지 식을 작성하는 팁을 줄게. 다항식에서 식 작성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어. 식 작성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3차 함수 fx가 있어. 3차 함수 fx.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최고차 한계수가 1이래. 최고차 한계수 네, 있어. 그래 놓고 나서 조건이 뭐 f1의 값이 2가 되고 f2의 값이 5가 되고 뭐 f3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대. 그럼 사실 우리가 fx를 구할 수는 있겠지. 왜냐면 지금 뭐 fx를 예를 들어서 fx가 최고차에서 1이니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해가지고 계산 파티하면 a, b, c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그건 좀 별로. 왜냐면 계산 양도 많고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쌤이 한 가지 제안을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이용해서 식을 쓴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fx가 x-1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해놓고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식을 쓰고 나면은 미지수 한 가지를 줄 수 있다는 거야. 맞니? 그래서 이렇게 바로 나머지 뭐 두 개 대입해서 연립 뭐 1차 방정식 이걸 풀 수 있잖아. 미지수 두 개니까. 근데 이것보다도 더 쉬운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이 세 개의 점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두 개를 골라봐. 예를 들어 쌤이 두 개 골랐어. 골라가지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지. 직선 방정식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지금 x가 1 증가할 때 y가 3 증가했어.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니? 맞지? 그러고 나서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fx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왜 그러냐면은 자 f1이 2야. 여기 1 대입하면 싹 사라지지. 그리고 여기는 2 나오잖아. 여기는 2 대입하면 싹 사라져.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5 나오잖아. 맞니? 그러고 나서 알파 구하는 거는 몇 친구 이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수학 2에서는 사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엄청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문제 어떤 문제를 풀었더라도 맞고 끝나지 말고 이 방법이 최선인가? 다른 풀이가 없을까? 그걸 많이 고민해야 돼. 사실 혼자 고민하는데 한계 있을 거니까 고민하다가 선생님 다른 풀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선생님 알려줄게. 알겠지? 사실 이런 거는 사실 본인이 스스로 탐구해서 얻기 힘들잖아.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고1 때 나머지 정리랑 관련이 있거든. 나머지 정리랑.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다. 수학2에서는 인수 정리랑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은 식을 최대한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쌤이 한 가지 바라는 점 뭐가 있냐면은 최대한 이거를 쓰지 않도록 노력해줘. 최대한. 이걸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더 편할 때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게 좀 불편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게 쓰지 말고 다른 방법을 먼저 한번 고안해보고 좀 불편한데 싶으면 이제 돌아와가지고 바로 이걸 쓰는 거는 굉장히 번거롭다. 그러니까 계산량이 많아지면은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지만 계산 실수가 늘고 에너지가 늘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계산량 자체를 줄여야 된다. 알겠니? 정리하시고 난 108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두 함수라 그랬어.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랑 g가 다항함수인지 아닌지 몰라. 즉 다항함수 갖고 있는 그런 성질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야. 방금 말했던 인수정리나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다항식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함수를 있으면 이용 못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주어진 조건에 꼴만 맞춰가지고 이용하면 된다. 꼴을 맞추자. 자, 보면은 지금 가조건에선 gx에 대한 정보 나와 있어. 근데 구하는 값은 g가 없어. f밖에 없어.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얘들을 전부 다 f로 표현해주면 되겠지. g로 표현하면 되겠지. g로. 그럼 g로 표현하기 위해서 f는 g에 대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보면은 f로 묶었을 때 얘가 gx 플러스 1은 뭐 되는 거야? gx로 묶었을 때 아니지, x로 묶어야겠지. 여기서는 x로 묶었을 때 g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 맞지?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f를 g로 표현하는 거니까 fx는 gx 플러스 1분의 x gx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다 대입을 해보자. 그럼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gx 플러스 1 x g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고 분자는 2x 플러스 gx 플러스 1분의 x 곱하기 gx 마이너스 1 있겠지? 잘 보면은 지금 분자랑 분모가 둘 다 어디로 가고 있어? 분자랑 분모가 둘 다 0을 하고 있지. 맞니? 왜냐면 지금 얘가 0을 하고 있고 0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0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0분의 0꼴에서는 항상 우리가 약분시키라 그랬어. 인수분해가 약분시키라 그랬는데 얘는 뭐 굳이 인수분해 할 필요 없이 x를 이렇게 약분시켜 봅시다.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약분시켜 놨으니까 나머지는 싹 대입해 주면 돼. 그럼 얘가 x에다 지금 0을 대입해 주면은 지금 얘가 의미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가 7이라고 했으니까 이 gx라는 친구를 전부 다 7로 가는 거야. 그렇지? 7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8분의 6분의 2 더하기 7 대입해 주면 8분의 6이 나오겠네. 맞니? 분자 분모에다 4 곱해주면은 8
플러스 3이 지금 분자를 쓸 것이고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가 함수로 돼 있는지 다항함수로 돼 있는지 따라서 풀이 방향이 달라질 거야. 함수로 돼 있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주어진 조건에 있는 이 형태를 최대한 이용하게끔 하자. 근데 다항함수로 돼 있으면은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최대한 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야. 그 함수 같은 경우 우리가 얘가 몇 차식인지 모르고 사실 함수기 때문에 얘는 뭐 지수함수일 수도 있고 로그함수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 아예 대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작성하는 건 무리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쭉 풀어내야 된다. 이해되니? 그 다음 아래 109번 가봅시다. 얘는 3차 함수 두 3차 함수 나와있어. 두 3차 함수 나와있다. 자, 두 3차 함수에 대해서 F2는 0이고 G3도 0이래. 자, 근데 사실 얘는 fx랑 gx가 어떤 관련이 있거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계수가 어때? 계수가? 계수 대칭이야. 계수 대칭인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계수 대칭인 거는? 맞아. 근이 역수야. 왜 역수냐면은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x를 t분의 1로 한번 취해볼게. x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t 세제곱분의 c 플러스 t 제곱분의 b 플러스 t분의 a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방정식으로 풀었다 하면은 얘는 0 이렇게 하면은 양변에 t 세제곱 해주면은 나오는 게 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지금 t는 뭐야? x분의 1이지. 사실 2, 3차식이나 2, 3차식은 근이 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t의 값은 x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세 근에 대해서 세 근의 역수가 돼야 한다. 이해되니? 그래서 서로 각각에 대해서 역수의 근을 갖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f2가 0이래. 그럼 g에 대해서 g 뭐가 0이란 거야? 2분의 1이 0이란 거겠지. 그 다음 f에 대해서는 f의 뭐가? 3분의 1이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자, 근데 k가 3이 아닌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다음 값이 존재한대. 자, 근데 g 2분의 1이 얼마야? 0이잖아, 그치? 분모 0을 하고 있어. 그럼 분자 또한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f의 2분의 1도 0이 돼야 돼. 그럼 f 2분의 1이 0이라는 거는 g 2가 0이라는 거겠네? 맞니?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파악했냐면은 fx라는 친구가 세 근을 2랑 2분의 1이랑 3분의 1을 갖는다. 다음 g라는 친구는 세 근이 3이랑 2분의 1과 2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fx식을 쓸 수 있어. 최고차계수 1이고 얘는 x-2 x-2분의 1 x-3분의 1 이렇게.
그다음 gx는 최고차에서 c인데 최고차에서 c는 fx의 상수항이야. 이 상수항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상수항 마이너스 3분의 1이 다시 gx에서는 최고차항 계수해야 된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우리가 f 빼기 g라는 식을 쓸 수 있겠지. f 빼기 g는 자 공통 인수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얘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분의 1 묶어주고 나서 뒷부분은 x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 자, 그럼 이 부분 계산해 보면은 얘가 3분의 2에 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맞니? 이거 좀 이상한데? 3분의 2에 x x 플러스인데 x 플러스면 안 되는데 말이? 이미지가 여기 지금 플러스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지. 왜냐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는데 얘를 지금 뺐으니까 그치? 이거 더해줘야 돼. 플러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4 여기 나오겠지?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얘를 x 마이너스로 나눈 다음에 2를 대입하래. 그럼 여기는 사라질 것이고 이렇게 쭉 2를 대입해 주면 돼. 그래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가 되면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대칭인 상황은 역수근을 갖는다. 알아둬.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 번씩 나오니까. 그 다음에 110번 봅시다. 자, 선생님 아까 여기 이 f 괄호 안에 x분의 1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시험하라고 했지. 자, 지금 보면은 0 플러스야. 0 플러스일 때는 x분의 1이 양의 무한대로 가. 0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겠지? 음의 무한대로. 이것도 주의해야 돼.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지금 얘를 쌤이 t로 칠한 거야. 얘는 x분의 1이 t니까 x는 t분의 1이 되겠지? 얘가 t 세제곱분의 1 플러스 t분의 1 t 세제곱분의 1에 ft 마이너스 1 되겠지? 자, 분자 분모에다 t 세제곱 곱해주면은 얘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 제곱 플러스 1분의 ft 마이너스 t 세제곱. 얘가 지금 5라는 이야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은 얘의 의미는 얘가 지금 몇 차식이라는 거야? 2차식이겠지. 왜? 분자 분모의 차수 똑같아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거니까. 그 다음 그럼 얘가 지금 t 세제곱이 있고 ft의 2차 한 개수 뭐가 되겠어? 얘가 5가 나오려면 그치, 5가 되겠지? 그래서 fx는 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형태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 놓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 보면은 두 번째 식에서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수렴하고 있네? 그럼 분자 또한
0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f1이 0이다 라는 조건과, 그러니까 항상 이 0분의 0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분자가 0으로 간다. 두 번째는 뭘 갖겠어? 얘에 대해서 극한식을 계산하면은 3분의 1이 된다. 두 가지 정보. 그래서 얘가 지금 넌 잘은 모르지만 얘가 x-1을 인수로 갔는데 x제곱이 있고, 자 지금 2차 항계수가 5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왔네. 그럼 뒤에 여기서는 플러스 6 나와야겠지? 그래서 플러스 6 x 플러스 k 쓸 수 있겠지? 그래놓고 나서 여기 있는 이 극한식에다 대입해주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0분의 0꼴에서 핵심은 항상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라 그랬어. x-1 x 플러스 2 분의 x-1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 이렇게. 그래놓고 나서 약분시키라고 했으니까 약분해놓고 나서 이제 x에다 1을 대입해줘. 그럼 3분의 7 플러스 k겠네? 그치? 그럼 3분의 k 플러스 7인데 얘가 3분의 1이래. 그럼 k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구하라는 값이 f2니까 f2는 지금 여기 앞에는 1이고 뒤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4 더하기 12 빼기 6. 이렇게. 답은 얼마? 10이 되겠지? 한번 정리해보자. 그럼 111번 봅시다. 자, 최고치 함수가 1인 3차 함수 fx 취해서 있는데, 자 지금 여기 n이 1, 2, 3, 4에 대해서 각각의 값이 존재하고 있어. 이제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g1이 0이래. 그럼 반드시 f1도 뭐겠어? f1도 0이겠지? 근데 실제로 n의 값이 1이면 얘가 뭐야? n이 1이면 얘가 0이겠지. 그 말은 fx가 x-1을 인수로 최소한 2개 이상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이해되니? 자 근데 여기서 n이 2일 때 봐보자. n이 2일 때. 근데 n이 2일 때는 지금 g2가 0인지 아닌지 몰라. 그치? 모르는데 얘 봐봐. n이 2일 때는 얘도 또 0이야. 그 말은 얘가 0이란 말은 f2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알파가 2가 된다 이렇게. 그럼 fx는 끝났어. 자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gx가 x-1을 갖고 뒤는 뭔지 몰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쓸 수 있고, 분자는 x-1의 제곱에 x-2인 상황이야. 그지? 그럼 우리가 지금 1과 2는 썼어 지금. 그지? 1과 2를 써가지고 fx에 대한 식을 구한 거야.
그럼 3이랑 4를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값이 우리가 이때 3이랑 4는 그냥 대입하면 돼. 그치? 왜냐면 수렴할 거니까. 사실 G 3분의 F 3이 이게 될 것이고 G 4분의 F 4는 6이 나오겠지? 여기다 지금 대입한 거야 여기다가. 얘는 지금 3이랑 4 대입한 거야. 3 대입하면 2 곱하기 1이라서 2, 4 대입하면 3 곱하기 2라서 6 이렇게. 얘가 지금 F고 얘가 G니까 사실 대입하면은 여기서 A랑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여기서 또 A랑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나오겠지? 그럼 미지수 두 개, 미지수 A, B 두 개에 관계식 두 개니까 A, B 값을 구할 수 있겠네? 됐니?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인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보다 깔끔하게 세울 수 있다. 정리하고 112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이 교점의 y좌표를 각각 이제 구해가지고 묻고 있으니까 얘는 실제로 점 A랑 점 B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로그 2의 x랑 로그 2의 t 마이너스 7x가 같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x분의 1이겠네? 그러면은 x분의 1이랑 t 마이너스 7x가 같아야겠지. 양변에 x 곱해가지고 이항해보면은 7x 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1은 0이 된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x좌표, x좌표, 그치? x좌표니까 x에 대해서 구해주면 x는 14분의 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t 제곱 마이너스 28 이렇게 나오겠네. 맞니? 근데 여기서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알아? x 값이 어떻게 알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있는데 t가 8보다 크다 했으니까 제 t가 8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나오면 t가 8보다 크다고 했는데 플러스가 나오면 좀 훨씬 커져가지고 1보다 커져서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치? 여기서 보면은 이 점의 x좌표는 다른 건 몰라 1번 작아야 돼. 그치? 근데 얘가 만약 플러스가 된다면은 이 전체 값이 분모보다 커질 수도 있잖아. 맞니? 맞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아니라 뭐다? 마이너스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x좌표 구했으니까 y좌표 구하기 위해서 내가 x 자리에다가 이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지? 대입해주면 나와 로그 2에 지금 역수치해 되는 거니까 t 마이너스 루트에 t제곱 마이너스 28 분의 14 이렇게 나오겠지? 그다음 비슷하게 점 b좌표, 점 b y좌표 구해봅시다. 얘가 지금 로그 2의 x랑 로그 2의 t 마이너스 7x가 같다. 그럼 x는 뭐야? 8분의 1t 이렇게 나오겠니? 그러면은 y좌표는 로그 2의 8분의 1t다. 로그 2에 이렇게 맞지? 그랬을 때 지금 ft가 이렇게 정의돼 있어. 그러면 ft는 이의 절대값에 로그 2에 자, 요 값에서 요 값을 뺐다라 봐보자. 요 값에서 요 값을 그럼 로그의 리치 같은 두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지. 진수의 나눗셈이야. 그래서 진수 나눗셈 해주면은 얘가 14 곱하기 8 분의 t제곱 마이너스 t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8 이렇게 나오겠니? 그랬을 때 ft에 대해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t 값을 구하래. 그럼 얘를 지금 t를 무한대 보내주면 돼. t를 무한대 보내주면 돼. 그럼 보내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를 뭐 해야겠어? 유리화 해야겠지? 유리화. 그럼 보면은 얘가 로그 2에 (112가) 있고 여기서 지금 t제곱 플러스 t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8 분의 자 분자에서는 얘 제곱에서 뺀 거야. 그럼 뭐 나와? 뭐 나와? 28t 제곱 나오겠니? 28t 제곱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우리 뭘 봐야 돼? 최고차항 개수 b를 봐야 돼. 근데 여기 보면은 t 제곱이니까 바꿔놓을 땐 t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얘가 지금 2차식의 형태로 볼 수 있어. t가 먼 데로 갈 때. 그럼 지금 2차항 개수가 1, 여기도 1, 그렇지? 그럼 여기 2가 되겠지? 그럼 2 곱하기 112분의 28 맞니? 근데 28이 약분되면은 4가 될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로그 2에 8분의 1로 수렴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지수가 로그 2에 8분의 1로 수렴한대. 근데 지금 절대값이 있어. 얘가 원래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근데 절대값이 있네? 그럼 3이 되겠지? 답이 얼마겠어? 2의 세제곱이니까 답이 이렇게 8이 된다. 얘는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식의 형태만 좀 다소 복잡하지 문제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다만 이제 수학 1에 나오는 로그 함수랑 이제 수학 2에서의 극한을 같이 융합해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좀 낯설 수가 있다. 그것뿐이다. 정리하신 분은 밑에 113번 봐봅시다. 새 함수 fgh에 대해서 옳은 것만 있는데 골라라. 지금 이거는 극한에 대한 진입 판정에 대한 문제인데 자 가봅시다.
자, 요 값이랑 요 값이 각각 수렴한대. 근데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뭐 수렴하겠지. 그냥 상수니까. 그 다음에 얘가 수렴한다고 했을 때 각각 수렴할 때 이 3분의 1도 밖으로 빼줄 수 있어. 그 말은 f가 수렴하고 g가 수렴하겠네. 각각이 수렴하니까 더한 값도 당연히 수렴하겠지. 맞니? 아니야? 맞지? 각각이 수렴하니까 저 기억은 맞는 말이다. f도 수렴하고 g도 수렴하니까 각각을 더한 값도 당연히 수렴할 것이다. 다음 니은 f, g, h 다음과 같은 대소 관계를 만족한 상황에서 hx-f가 0이면은 gx가 수렴한다. 이거는 맞는 말 같은 말일까? 이거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그 지금 h랑 f의 차가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g는 수렴해야 된다 이 말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봐봅시다. 자, f를 x 플러스 뭐 x분의 1 h를 x 플러스 x분의 3 이렇게 한번 봐보자. 자, h에서 fx를 뺐어. 그럼 뭐 남아? x분의 2가 남지. 그럼 x분의 2 남은 상황에서 얘를 무한대로 보냈어. 그럼 0으로 수렴하겠지? 근데 요 사이에 있는 게 뭐가 있어? g가 있는데 g를 뭐라 적으면 돼? x분의 2로 적으면 되겠지. 근데 얘는 어때? x 무한대로 가면은 수렴하니? 얘는 0으로 수렴하지만 얘가 무한대로 발생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끼어 있을 때 얘가 차가 0 간다고 해서 이 사이에 있는 것도 수렴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알겠니? 얘는 틀렸다. 자, x 양수에 대해서 다음 봐봅시다. 내가 지금 얘는 어떻게든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일단 각편에다가 x를 빼주고 그러고 나서 각편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 루트에 4x 대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 놓고 나서 지금 문제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각각도 다 무한대로 보내줘. 무한대로 보내주는 거야. 그럼 얘는 사실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을 볼 수 있잖아. 얘가 지금 2분의 1로 수렴하고 얘도 2분의 1로 수렴하네. 그럼 우리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도 반드시 2분의 1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된다. 기억 디귿. 정리하고 114번도 봅시다. 자, 양수 x에 대해서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fx라 하고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되어 있어. 자, 그럼 보면은
어차피 구하라는 게뭐 8 플러스 그러니까 8에서 우극한이랑 8에서의 자극한 것 뿐이니까 얘 각각만 우리가 구해주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8 플러스에서의 fx의 값을 한번 봐보자. 8 플러스에서의 fx의 값. 그럼 8보다 조금 큰 수인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이 8보다 조금 큰 수에 대해서 얘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는 뭐가 있어? fx는? 뭐가 돼? 2, 3, 5, 7이니까 4 아니야? 4지? 그 다음에 8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8보다 조금 작은 수니까 7까지는 포함할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4일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 정의되기를 gx가 정의되기를 x랑 이 fx를 비교달래.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x고 이 fx는 8로 같겠지. 그럼 봐봐. 8에서의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얘랑 비교했을 때 어때? 얘도 크겠지. 8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8보다 좀 더 큰 수인 거야. 8은 아니고. 얘는 8보다 좀 작은 수야. 8은 아니고. 그러면 자, 우리가 요걸 이제 파악해 줄 때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은 지금 8 플러스라서 x가 더 큰 거야. 그렇지? 그럼 x가 더 크면은 gx는 fx를 따라가겠대. fx를 따라갈 거니까 얘는 4가 나오겠지? 그래서 알파는 뭐다? 4가 된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8 마이너스는 x에서 작기 때문에 fx분의 1 따라갈 거야. 그럼 fx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1이 되겠다. 그럼 구하라는 게 4분의 1분의 4니까 답이 얼마겠어? 16이 된다. 굉장히 사실 쉬운 문제인 거야. 지원 알겠니?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5분에 이어서 합시다.